200송이를 줄 정도면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네. 재벌일까요? 이 친구는? 아니 그 친구가 50명 미만이면 겁나 나팔송이다. 이 친구는 재벌인가 싶어요. 이 정도 돈을 쓸 정도면 둘 중 하나죠. 엄청 좋아하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어느 꼭 가게에서는 장미를 100송이부터는 10% 할인을 해주고 250송이부터 사게 되면 25% 할인을 해준답니다. 근데 성범이라는 이 미친 학생은 1년 기념으로 여자친구한테 200송이의 장미꽃을 줄 것이며,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그 여자친구의 친구들한테도 이제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자 한 명당 한 송이의 꽃을 사주려고 한답니다. 50명 미만인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몇 명 이상일 때부터는 차라리 250송이를 사는 게 더 유리하냐라는 표현인데, 이런 문제들은 부등식에서 말만 바꾸었을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50명 미만의 여자친구들, 결국은 내 여자친구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의 인원수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 여자친구의 친구들의 인원수를 X명이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좀 잡아봅시다. 이런 문제는 크게 식을 두 개로 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식은 결국은 할인을 못 받을 때겠죠. 여기는 10%만 할인을 받을 때, 10% 할인이 될 때와 두 번째는 25% 할인을 다 받을 수 있을 때, 또 두 가지 케이스로 항상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10% 할인을 한다는 얘기는 인원수를 250을 못 채운 거죠. 그러니까 장미꽃을 250송이를 못 채운 거예요. 그럼 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200송이를 샀고요. 더하기 X송이만큼 여자친구의 친구 인원수만큼 더 샀는데 이게 250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정도 인원수들은 한 송이당 얼마? 뭐 한 송이 금액은 안 나오겠네요. 네. 그럼 금액도 잡아야 되겠네. 그러면 장미 한 송이 가격을 Y1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람 인원수 곱하기 장미 하나당 가격, 그러면 내가 산 금액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퍼센트 할인해 주죠? 10%니까 난 몇 퍼센트를 내는 겁니까? 100분의 90입니다. 10%는 할인된 금액이고 내가 내야 될 금액은 90%를 내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25% 할인될 때는 인원수가 몇 명이, 이거는 인원수죠. 이게 인원수죠. 인원수. 여기는 장미꽃 한 송이 가격. 장미 한 송이 가격. 이해요? 근데 200송이 아니에요? 근데 200송인데 여기서는 그냥 네. 그냥 송이수로 합시다. 미안합니다. 네, 송이수로 합시다. 송이수. 그냥 퉁쳐서 그냥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어감이 좀 완벽하진 않네요. 그냥 송이수. 몇 송입니까? 그럼 이번에는 25% 할인 받으려면 몇 송이를 사야 되죠? 250송이를 사야 됩니다. 그죠? 물론 더 많이 사도 되겠지만 지금은 최소 인원을 구하는 거니까 250송이 곱하기 장미 가격 Y.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원래 내야 될 돈인데 몇 퍼센트 할인 받죠? 25%. 그럼 몇 퍼센트를 내는 거예요? 75%를 내는 겁니다. 식 세울 수 있겠나요? 자, 이랬는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러면 10%밖에 할인 못 받았을 때 금액 곱하기 100분의 90. 그 다음에 25% 할인을 다 받았을 때 금액. 뭐 하라는 거죠? 지금 부등식 세우라는 거잖아요. 이쪽 금액이 더 클 때인 겁니다. 유리하냐, 250송이 사는 게 더 유리하냐라는 거는 금액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은 250송이가 돈이 더 싸게 먹히냐라고 묻는 거니까 이 금액이 작다는 뜻이에요. YY는 미리 지우시고요. 100도 미리 지웁시다. 이렇게 0 하나 지웁시다. 여기 0, 여기 0 분배되죠? 그럼 9가 분배되겠네요. 그럼 1800 플러스 9x, 여기는
25 곱하기 75는 얼마인가요? 계산하신 분 계세요? 암산이 돼요? 계산하신 분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없나요? 5, 7, 8, 1875가 아닐까? 1875. 그럼 넘어가면 9x가 75보다 크다죠. 양변을 9로 나누게 되면 이거 대략 8점 얼마 됐나요? 그럼 몇 명 이상이 되면? 9명 이상이 되면 차라리 이쪽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줄 송이 200송이에 친구도 줄 그 송이 9송이를 합쳤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250송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남는 거는 뭐 본인이 여자친구한테 더 주든 아니면 친구들한테 하나씩 더 주든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 9명 이상부터는 차라리 250송이 사는 게 금액적으로 더 싸게 먹힌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런 문제들은 꼭 두 개를 잘 나누셔야 됩니다. 할인을 못 받을 때, 할인 받을 때, 혹은 지금처럼 10%만 할인 받을 때, 최대 25% 할인 받을 때를 두 개를 나누어서 식을 정리하신 다음에 어느 쪽이 더 싸게 먹힌지 가지고 부등식을 천천히 잘 세우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단순 계산이라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유제 11번 문제. 농도가 4%인 설탕물 500g에 물을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설탕을 더 넣어요. 그 농도가 7% 이상짜리인 설탕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g을 증발시켜야 됩니까?를 물어봤으니 이 농도 문제가 나오면 크게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그림 잘 그리시고, 두 번째는 그 소금의 양 혹은 설탕의 양, 지금 설탕이니까 설탕량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 요 공식, 요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좀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면 적당히 왜 이렇게 비커 그림 있잖아요. 여기에 4% 쓰시고 여기 500g 쓰시고, 농도는 위쪽에, 물의 양은 아래쪽에 쓰십니다. 근데 여기서 물을 증발시킨다는 거는 가열하면, 뭐 예를 들어 가열을 하면 이제 물이 증발이죠. 그럼 그 물의 양만큼은 뺄셈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증발하는 양을 좀 묻는 문제니까 얘를 x라고 두는데, 여기는 농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가열해서 증발할 때는 그 증발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 설탕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막 가열을 해.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불 끓으면서 액체가 기체화되죠. 수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수증기가 기체화되면서 수증기가 날아갈 때 설탕을 갖고 날아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농도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물만 날아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X만큼 증발시켰는데 대신에 내가 꼭 이 양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덧셈하는 겁니다. 뭐를? 증발시킨 물만큼 설탕을 더 넣어요. 그럼 설탕을 얼마만큼 넣겠다는 얘기죠? X만큼 넣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농도가 7% 이상의 7% 이상이니까 이쪽이 이렇게 커나 같아진다는 뜻이죠. 설탕물이 된다. 그럼 여기 설탕물이 얼마예요? 아니요, 그대로 500이에요. 500에서 x를 뺀 다음에 다시 x를 집어넣기 때문에 설탕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매겨줍니다. 잘 봐. 그림은 잘 그렸지? 얘를 A 비커, 얘를 B 비커, 얘는 그냥 설탕, 얘는 C 비커로 합시다. 결론이 뭐냐면 A 비커에 설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B 비커에 설탕이 있나요?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설탕이 그냥 X만큼이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A 안에 설탕이 있을 테고 X만큼의 설탕을 더하면 이쪽 설탕, C 비커의 설탕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볍게 이제 공식 쓰는 거죠. 100분의 농도 4 곱하기 설탕물의 양 500 플러스 얘는 그냥 X가 설탕이에요. 설탕 X. 얘는 100분의 농도 7 곱하기 설탕물의 양 500. 양변에 100을 곱합시다. 그럼 100 없어지고 여기 100 붙겠죠? 100 없애지고. 여기는 2000이 남고 플러스 100x가 되고 얘는 얼마예요? 57, 35, 3500 넘어갑니다. 그럼 100x는 1500보다 크나 같다. 양변을 x로 나누게 되면 x는 100분의 1500 약분하면 15. 따라서 15g 이상 증발시켜야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림 잘 그리시고 식 잘 세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 하셔야 돼요? 설탕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어떤 제과점에서는 이번 달에 원가가 개당 700원인 초콜릿을 100개를 생산해요. 개당 1000원에 팔려고 해. 근데 이번 달이 지나고 이게 내가 다 그러니까 100개를 다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팔다 보면 못 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다 남으면 이거를 다음 달로 넘기면 흔히 말하는 이게 재고가 되기 때문에 그냥 고객 서비스 차원에 절반 가격인 50%를 할인해서 판매하기로 생각했어요. 이 초콜릿을 모두 팔았을 때 이익이 17,500원 이상이 되려면 이번 달에 몇 개 초콜릿을 팔아야 됩니까? 근데 A개라고 써있네요, 지금 문제. A개 초콜릿을 팔아야 됩니까? 그럼 이건 뭘 구분해야 되는 거죠? 총 100개가 있는 거잖아. 총 100개의 상품 중에 제값 받고 파는 게 몇 개죠? A개입니다. 그럼 제값 못 받는 거는 100-A개예요. 그럼 제값 받고 파는 거는 지금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죠? 1000원에 팔겠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1000원에. 그 시각이 뭐야? 네, 1000원에 팔겠다. 얘네는 얼마에 팔겠다는 얘기죠? 500원. 얘네는 그냥 500원에 팔자. 이런 겁니다. 그럼 두 개 금액을 합치면 이익이 17,500원 이상이 되길 원해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원가 마이너스, 판매가 마이너스 원가.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은 판매 금액에서 이 물건을 사들여 왔을 때 금액인 원가를 빼면 그 금액이 17,500원 이상이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판매 금액이면 얘랑 얘랑을 덧셈하면 되잖아요. A개는 1000원씩 파는 거니까 1000A, 얘는 500원씩 파는 거니까 500 가로 개수 100-A개, 그 둘을 더해. 그럼 판매 금액이 나와. 여기까지가 판매 금액이에요. 판매 가격. 거기서 뭘 빼야 되는 거죠? 이 100개 원가를 빼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7만 원. 그게 얼마 이상? 17,500원 이상이 되기를 바라겠죠. 요거 풀면 됩니다. 이런 건 가볍게 영두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영두개 가볍게 지워주시고 푸시면 좀 더 문제가 유리하겠죠. 계산하기 편하고. 이 계산 이거 할 수 있죠? 이 정도 계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느 공원의 단체 입장료는 40명 이상인 경우는 10% 할인받아요. 80명 이상 들어오게 되면 20% 할인해준답니다. 근데 40명 이상, 80명 미만의 단체가 몇 명 이상이 되면 80명 단체 입장권을 유리한가? 몇 명 이상입니까? 이걸 X명이라고 합시다. 물론 X는 40보다 크고 80보다 작은 인원수겠죠.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미술 준 거니까. 그럼 10%만 할인받는 케이스랑 20%를 할인받는 케이스를 구분해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10%는 X명이 들어왔죠. X명, 사람 인원수는 X명. 근데 얘도 입장료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입장료를 또 다시 미지수를 잡아야 되겠네요. 입장료를 Y1이라고 합시다. 사람 인원수 곱하기 개인당 입장료 합치면 뭐가 나오죠? 내가 내야 되는 총 입장 금액. 근데 몇 퍼센트 할인 받아요? 10% 할인 받지. 그래서 100분의 10 곱하면 맞아요? 90입니다. 10은 할인 금액이고 내가 내야 될 돈을 계산하는 거죠, 지금. 이게 10% 받았을 때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는 80명 단체 입장권이잖아. 80명 단체 입장권 인원을 딱 정해버렸죠. 80명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당 Y1. 근데 다 내는 게 아니고 20% 할인 받으니까 이거는 80%면 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XY 곱하기 100분의 90이 80Y 곱하기 100분의 80보다 크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쪽이 돈이 더 싸게 먹힌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80명 입장권을 다는 게 더 돈이 더 싸다. 그럼 YY 이렇게 지워버리시고 여기 이제 100 지워버리시고 영 하나 이렇게 지워주시고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금방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네, 이것도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수경이는
수행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문화재 두 곳을 걸어서 다녀오기로 했어요. 근데 오전 9시에 집에 출발해서 첫 번째 문화재를 조사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두 번째를 가는데 거기는 첫 번째보다 거리가 3배 멀어. 오후 5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최대 두 번째 문화재가 최대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단 수경에 걷는 속도는 4km, 문화재를 조사하는 걸릴 시간은 각각 2시간, 밥 먹는데 30분. 자, 이해를 하려면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뭐 그림 그려서 내가 설마 선생님이 무슨 이게 정물화를 그리라고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냥 간단히 이해만 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여기 집이에요. 근데 집에서 여기 A라는 뭐 따로 이름이 없으니까 A라는 문화재를 먼저 갔어요. 됐죠? 여기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기재를 해야 될 게 일단 총 거리. 문제는 여기를 구하라는 거긴 해. 두 번째 문화재까지 거리를 구하는 건데 여기를 x라고 두게 되면 여기를 뭐라 둬야 돼요? 3분의 1x라고 해서 분수값이 좀 불편하잖아. 자, 이거 선생님 잘 들어. 잘 들어. 여기서 잠깐 잘 들어. 내 성향이 건넘다는 뜻이 잘 풀어놓고 내가 구하는 건 x값인데 내가 구하는 건 2x 값인데 x만 구해놓고 나서 답 구했어 라고 이렇게 좀 섣부르게 답을 쓰는 상황이면 이렇게 미지수를 두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근데 나는 그렇기도 한데 요 끝에다가 내가 3x가 내가 구하는 게 답이야. 이렇게 표시를 막 해놨어. 3x가 정답. 조심해. x가 답이 아니고 3x가 답이야.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미지수를 이렇게 두는 게 분명히 계산상 유리하긴 합니다. 3x. 이렇게. 그래야 분수 없이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편하겠죠. 대신에 자기가 성향이 좀 자꾸 놓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면 문제 풀 때 미리 이렇게 딱 따로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답은 3x입니다 라는 거를. 자, 이제 기재를 합시다. 여기까지 거리가 x인데 속력은 시속 4km, 얘도 시속 4km예요. 똑같이. 됐습니까? 그 출발은 언제였냐면 오전 9시에 했어요. 여기 몇 시간 있을 거냐면 2시간 있을 거고 얘도 2시간 있을 거고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30분인데 단위가 안 맞잖아요. 2분의 1시간. 근데 시간 보통 단위는 어디 맞추냐면 속력 단위에 맞추죠. 시간과 그 다음에 킬로미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에 밥을 먹었다를 2분의 1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집에서 2분의 1시간을 소모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얘를 가지고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표 그리는 거 하라고 그랬죠? 3칸 씁니다. 거리 칸 쓰시고 속력 칸 쓰시고 시간 칸 쓰시고 집에서 A 문화재로 갈 때 그 다음에 집에서 이것도 약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본인이 이게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B로 갈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좀 이따 풀고 나서 얘기합시다. 자, 잘 봐. 여기서 잘 봐야 된다. 미술 잘 세웠는데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세고 나면 칸이 몇 칸 나오냐면 3칸 나오죠. 순서와 관계없이 거리가 있는 칸, 속력이 있는 칸, 시간이 있는 칸 3칸이 나와요. 그 3칸 중에 한 칸은 뭘 잡아야 됩니까? 미지수를 잡습니다. 아닙니다. 한 칸에 무조건 미지수부터 잡아야 돼요. 순서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나머지 한 칸에 숫자를 씁니다. 근데 보통 숫자는 쓸 거 없으면 속력에다가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잘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100%는 아니야. 10문제 풀면 한 8문제 정도는 이렇게 두면 되는데 한 2문제 정도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속력이 아닌 다른 데다가 숫자를 더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로 보통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칸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공식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부등식이 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뭘 구하는 문제냐면 거리를 구하는 문제죠. 거리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 거리를 x, 여기 거리를 3x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나 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A에서 가는 게 끝난 게 아니고 A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A까지는 X가 아닌 2X를 계산해야 되고 집에서 B까지도 갔다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6X를 계산해야 되면 거리는 6X가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아까 선생님 잠깐 주저한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3X는 거 잊지 마시고 아까 주저한 이유는 만약 네가 저런 거를 일일이 꼼꼼하게 계산할 능력이 안 되면 칸을 더 채워. 집에서 A로 갈 때, 그 다음에 A에서 집으로 올 때, 그 다음에 집에서 B로 갈 때, 그 다음에 B에서 다시 집으로 올 때 이렇게 4개를 칸 채우면 돼. 거리 속력 시간, 거리 속력 시간 한 다음에 집에서 A까지 거리 X, A에서 G까지 거리 X, 집에서 B까지 거리 3X, B에서 G까지 거리 3X. 됐나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줄여서 얘처럼 쓰든지. 속력은 얼마죠? 갈 때도 4, 올 때도 4. 다 4니까 이렇게 4를 채워놓으시면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뭐 이제 4칸 채우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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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은 식입니다. 이게 좀 더 간단하고 이게 좀 더 자세하고 그게 뭐 차이일 뿐이에요. 자, 남은 거는 이제 시간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마무리는 공식을 세운 데서 식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갈 때 올 때 더하기 B로 갈 때 올 때 됐습니까? 이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잘 봐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면 총 몇 시간이에요? 총 8시간인데 내가 지금 A에서 2시간 써야 되고 B에서 2시간 써야 되고 밥 먹는데 30분을 씁니다. 그럼 4-2분의 1이니까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그 시간 이상이 된다. 양변에 4를 곱하면 아니요. 약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2, 얘 1, 여기 2, 얘 3. 양변에 2를 곱하면 x 더하기 3x 4x 7 아니네요. 맞습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7. 반복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식이 단순하면 잘 기억나는데 한참 뭔가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잊어버려요. 내가 구하는 게 3x라는 걸. 그래서 아까 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막 3x 표시하라고 했던 게 내 실수를 이제 막기 위함이죠. 따라 3x가 지금 B까지 거리인 거니까 여기다 3을 곱하면 4분의 21km 이상일 때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요. 네. 이 시간 이하로 갔다 와야 되니까 최대 B까지 거리는 4분의 21km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 농도가 10%인 소금을 600g 있어요. 이 소금물을 끓여서 농도가 20% 이상을 되게 하려면 몇 분 이상 끓여야 됩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시고 농도는 위에 쓰시고 소금물의 양 밑에 쓰시고 끓여요? 그 물이 증발되겠죠? 아까 한 겁니다. 증발되는 거는 물이 뺄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만큼 끓여야 되는지 물론 시간은 묻고 있는데 얼만큼 끓여야 되는지 양을 알면 이걸 통해서 몇 분이 소요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당장은 시간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얼마나 증발되어야 되는지 증발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농도가 20% 이상, 여기 농도가 20, 그 이상이 된다. 아까랑 비슷하네요. 여기가 A 비커, 얘는 B 비커, 얘는 C 비커. 여기 양은 600-X. A 비커에 소금 있나요? 있습니다. B 비커에 소금 있나요? 없습니다. C 비커에는 당연히 소금 있겠죠? 그럼 결과는 A 비커의 소금량이
C, B거 소금의 양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부등식 그대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의 양 600. 이쪽은 100분의 농도 20 곱하기 소금의 양 600 마이너스 X. 네. 네? 아, 그건 좀 이따가. 일단 그건 아까 말했 시간은 나중 계산하는 거 얼마만큼 증발해야 되는지 증발량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양을. 지금 우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온전히 얼마만큼 증발해야 될지 이 증발하는 양을 구하는 식을 세워놓고 그 양을 토대로 나중에 다시 몇 분이 걸리는지를 추가적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미리 시간으로 식을 세울 수는 없어요. 양을 알아야 몇 분 걸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양으로 일단 식을 세운 겁니다. 그럼 여기 100 지우시고 양면에 100을 곱해서 100 지우시고 이런 것도 계산할 때 좀 뭐 이렇게 다 지우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0 하나 지우시고 됐나요? 그 뭐 이 같은 경우 약분해서 약분해도 되고 얘는 안 해도 되는데 약분하면 좀 더 쉬워지니까 300 되고 그럼 좌변은 300 우변은 곱하기는 분명 하나 많으니까 600 마이너스 X 넘어가면 X 이게 넘으면 300 따라서 몇 그램 이상을 증발해야 됩니까? 300g 이상을 증발해야지만 농도가 20% 이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1분에 20g씩 증발시켜. 그럼 300을 뭐로 나누시면 돼요? 20으로 나누시면 몇 분 걸린다는 얘기죠? 15분 이상 가열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물의 양을 구해놓고 증발 시간은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 변 길이가 4cm인 이게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에 이게 계속 붙여요. 따닥따닥따닥. 근데 포개어질 때 1cm씩 서로 포개어지도록 놓았어요. 그래서 쫙 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이런 종이띠가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 근데 이 종이띠 둘레가 82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 몇 장의 종이를 겹쳐놔야 됩니까?를 물어봤습니다. 말했잖아. 이게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은 나열해보는 게 유리합니다. 첫 번째, 2장을 이렇게 포개놨다 칩시다. 그림 그리기 좀 불편하네요. 자, 이렇게 2장을 포개놓습니다. 단 1cm가 겹쳐지도록. 됐니? 맞지? 그럼 잘 봐. 잘 봐야 돼. 여기 몇 cm예요? 3이에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입니다. 그 얘는 뭐라 세워야 되냐면 선생님 2장을 포개놨잖아요. 2장을 일단 왼쪽에 있는 변의 길이는 4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 변의 길이는 4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얼마를 빼야 돼요? 1을 한 번 빼는 겁니다. 아니 1을 2번 빼야 되지 않나요? 2번? 이 변과 이 변이 겹쳐서 각각 1이 2번 계산됐으니까요. 아니 한 번은 계산하는데 2번 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1을 한 번만 빼야 되고 헷갈리시면 아까 말한 선생님 숫자 괜히 써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고 총 가로의 변 길이가 3, 1, 3을 더하면 7이 나오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요거 3개를 겹치는 거예요. 이게 3개.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겹쳐놓은 거죠. 그럼 이번에는 규칙은 뭘까요? 4 더하기 4 더하기 4. 색종이 3개를 합쳐놨잖아요. 근데 거기서 1을 몇 번 빼야 돼요? 여기서 1이 한번 겹치는 거 한번 빼줘야 되고 여기서 1이 한번 겹치는 거 빼주셔야 됩니다. 1을 몇 번 뺀다고요? 2번 빼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계산해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입니다. 그럼 쪼개봐. 여기 3, 여기 1, 여기 3, 여기 1, 여기 3 다 합치면 10 맞아요? 응? 뭐? 네?
여기가 3이 아니고 여긴 2죠. 네, 4에서 1 뺐으니까 2가 되는 겁니다. 11이 맞죠? 그럼 좌우가 다 맞으니까 이 규칙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럼 이 규칙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뭐라 써야 되죠? 두 장이 포개어졌을 때 규칙은 이거예요. 세 장이 포개어졌을 때 규칙은 이겁니다. 이게 보니까 4가 두 장일 때는 두 장이니까 2를 곱해야 되고 빼기 1을 한 번 하는 거죠. 얘는 4가 3장이라 4에다 3을 곱하는데 빼기 1을 몇 번 해요? 두 번 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두 개 정도만 써보면 나름 규칙이 이제 보이죠. 그럼 만약 이게 n장이 되게 되면 4에다가 장수를 곱한 다음에 1을 몇 번 빼야 돼요? n-1번 빼시는 거죠. 두 장일 때는 1 곱하기 1 빼고 세 장일 때는 1 곱하기 2 빼는 거니까 m장일 때는 1 곱하기 n-1을 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 봅시다. 4n 마이너스 n 3n 플러스 1 이게 정확히 무슨 길이야 이게? 이게 뭘 구한 거죠 내가?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한 겁니다. 그렇죠? 이 n장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좀 보이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좀 그림을 좀 작게 그릴게요. 이제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된 거냐면 3n 플러스 1이 됐다는 뜻이에요. 세로는 얼마예요? 4입니다. 둘레가 아까 82이니까 가로와 세로를 더한 3n 플러스 1에다가 4를 더한 가로 세로 한 번씩만 더하면 저 둘레 절반인 41 이상이 돼야 되겠죠.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두 번 더하는 거잖아. 그럼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더했다는 얘기는 저 전체 둘레 82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부등식 푸시면 이제 n값이 나올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어떤 물건을 정가의 3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5% 이익을 얻으려고 한답니다. 이때 정가는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뭘 구하란 문제예요?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 원가 나와 있나요? 원가 안 나와 있어요. 원가를 일단 A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미지수를 X라고 줘야 될 거는 이거죠.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일 겁니까? 여기를 X%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내가 정가를 어떻게 매겨주는 거예요? 정가는 원가에다가 일정 이상의 이익을 붙인 게 정가죠. 그렇잖아. 내가 1,000원 주고 사왔는데 1,000원에 팔면 뭐가 남니? 그냥 내가 무슨 나이팅게일이야? 1,000원을 주고서도 1,000원에 팔면 어떻게 해? 이익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에다 일정 이익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이익을 퍼센테이지로 붙일 거냐 아니면 그냥 돈으로 그냥 갖다 놓을 거냐의 차이점이겠죠. 근데 이걸 계산상 식을 써보면 원가 A 플러스 이익이라는 게 여기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원가에 대한 X%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원가에 대한 X% 이익이니까 원가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해야 그 원가에 대한 이익이 나오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을 잘 보니까 항이 두 개인데 앞에도 A가 곱해져 있고 뒤에도 A가 곱해져 있죠. 분배 법칙 아닌가요? A가 두 번 곱셈된 분배 법칙. 그럼 A를 바깥으로 빼내면 A가 1에 곱해져야 되고 A가 여기 곱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분배됐다고 이 식에다가 분배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네. 자, 됐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정가입니다. 정가. 근데 내가 이게 팔려고 했는데 이게 안 팔려. 그래서 판매 가격은 이 정가대로 팔지는 않고 정가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X 얘 몇 퍼센트를 팔았죠? 30%를 할인했으니까 난 몇 퍼센트를 판 겁니까? 네, 70%를 판 겁니다. 이게 판매 가격이에요. 정가의 70%를 팔았습니다. 자, 이제 됐죠? 맞습니까? 네. 근데 남은 거는
남은 건 뭐예요? 원가의 5%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익을 구하는 방식은 뭐예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야죠. 이게 판매가잖아요? 빼기 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원가에 대한 몇 퍼센트? 5% 이상의 이익을 발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좌변식이 이익에 관련된 식이에요. 판매가 빼기 원가니까. 자, 이제 계산 마무리 합시다. 이런 경우는 A를 약분하시면 되죠. 여기 A 하나 약분하고 여기 A 약분하면 없어지는 거야? 1이 남는 거야? 근데 이거 더하기 빼기일 때는 1 이거 약분하면 안 돼. 이거 없애면 안 됩니다. A 지우시고. 양변에 100을 곱하자니 이쪽도 100이 있는데 여기도 100이 있죠. 그럴 때는 100을 2번 곱하는 게 나아요. 100을 2번. 결국 만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100 하나 곱한 거는 얘를 지워주고 나머지 100 남은 거는 여기다 분배하는 거죠. 그럼 이 가로가 100 플러스 x 100 플러스 그치 x 곱하기 70 여기 만을 곱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만 여기는 100 하나 없어지고 100이 또 붙으니까 500 괜찮나요? 이럴 땐 0 하나 이렇게 하나씩 지워주시고 0 하나 지워주시고 0 하나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푸시면 됩니다. 이 계산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00 플러스 7x 마이너스 1000 50 7x는 350 따라서 x는 50 무슨 말이죠? 50%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 정도는 원가에 50% 이익을 붙이겠다는 얘기는 너무 사기꾼인데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계속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뭐 고난도 이런 느낌보다는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활용 문제 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엄청난 고난도는 사실은 아닌데 활용이 여러분이 좀 편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느 도시의 버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인당 1,100원을 받아요. 근데 택시 요금은 1.5km당 3,000원을 기본요금을 받는데 이후에 200m당 100원씩의 돈이 추가돼요. 이게 왜 택시 타면 말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 돈이 막 이렇게 점프되잖아요. 계속 그거예요. 말 못 봤어요? 택시 미터기에 보면 가끔 아직도 그런 차들이 있는데 택시 미터기에 금액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말이 이렇게 한 마리 있어. 말이 이렇게 말이 막 달려요. 저희 말이 네. 말이 막 달려요. 그럼 여기 이제 돈이 이제 조금씩 점프가 돼. 그런가 어쨌든 그런 식인데 성준이를 포함한 친구 4명이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간답니다. 몇 킬로미터 미만을 가는 경우는 차라리 택시를 타는 게 유리하냐. 이게 왜 여러분 일상생활을 많이 해. 친구들이랑 아까 뭐 선희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랑 뭐 모다 가서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근데 집에서 가기 좀 걸어서 가기 귀찮고 아니 버스 타면 예를 들어 그냥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걸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버스 탈 건지 택시 탈 건지 고민하는데 왜 그럴 경우 있잖아. 버스를 타면 금액은 싸. 근데 택시 타면 금액은 비싸. 근데 버스는 개인당 돈을 다 내야 되고 택시는 같은 차에 그냥 여러 명이 탈 수 있잖아요. 그럼 좀 짧은 거리는 오히려 택시가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길면 길수록 택시는 이제 추가 할증이 붙는 돈이 더 붙기 때문에 멀리 가면 택시가 금액이 비싸지겠지만 짧은 거리는 오히려 버스보다 택시가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계산하는 중이에요. 몇 킬로미터 미만을 갔을 때는 차라리 택시를 타는 게 금액적으로 더 유리하냐? 금액이 더 싸게 먹히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계산하셔야 되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버스를 탈 때와 택시를 탈 때를 잘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됐나요? 몇 킬로미터를 가는 거를 묻는 거기 때문에 그 킬로미터를 X 킬로미터라고 미지수를 잡아줍시다. 근데 버스는 킬로미터와 아무 관계 없죠? 몇 킬로미터를 가든 개인당 1,100원씩 몇 명 가요? 4명. 무조건 4,400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택시는 기본 요금 3,000원이에요. 자, 계산 잘해야 된다. 내가 집에서 모다까지 친구들이랑 타고 가. 근데 총 거리가 X 킬로미터야. 지금 우리는 택시를 처음 탔을 때에서 내릴 때까지 그걸 다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일정 거리가 얼마예요? 일정 거리가 아까 나와 있지 않나? 1.5km 2분의 3km
2분의 3km까지는 기본요금 얼마를 받죠? 3,000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200m당 100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단위가 킬로미터잖아요. 1km당 얼마가 붙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200m당이란 이 말을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1km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1km당. 1km당. 단위가 킬로미터니까. 그럼 이 200m에 얼마를 곱해야 1km가 되죠? 5를 곱해야 되겠죠? 200m 5를 곱해야 1000m. 그게 1km니까요. 그럼 여기도 5를 곱하게 되면 500원. 1km당 택시는 50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 겁니다. 됐니? 그럼 여기는 이 거리가 뭐라 써야 되죠? x-2분의 3km야. 그럼 여기만큼은 기본 요금 2분의 3km를 갈 때는 3,000원을 내고 플러스 x- 전체 거리에서 기본 요금만큼 갔던 2분의 3km를 뺀 나머지 거리는 킬로미터당 1km당 500원이 곱해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남은 거는 이거죠. 4,400 그다음에 3,000 플러스 500 바로 x-2분의 3. 택시가 더 유리하냐라는 거는 택시 금액이 더 싸게 먹힌다는 거니까 버스가 더 비싸다는 뜻이겠죠. 0 2개 지워주시고 0 2개 주고 0 2개 주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계산 이거 할 수 있겠죠? 계산 못해? 44 5 분배해보세요. 플러스 5x 마이너스 2분의 15 양면에 2를 곱합시다. 88 여기 60 10x 마이너스 15 그럼 여기 10x 있고 이건 넘어가 얼마야? 4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5가 되니까 43 됐습니까? 양변을 10으로 나누게 되면 x는 4.3km 미만일 때 4.3km보다 작을 때만 택시를 타는 게 유리하다. 이거랑 같아지거나 넘어가게 되면 같아지게 되면 택시용과 똑같은 거고 이보다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버스가 더 유리하다라는 게 되겠죠. 자, 성현이는 오전 7시 15분에 집을 나와서 등교 시간이 오전 8시인 학교를 향해 시속 4km를 걸어요. 근데 그대로 가면 넉넉하게 등교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3분의 2만큼 갔다가 나뭐 놓고 온 거야. 집에 다시 가요. 늦었지? 좀 더 빨리 시속 5km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학교로 또 시속 5km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안 지각했대. 근데 지각하지 않았다는 뜻은 시간이 몇 분 안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45분 이내, 또 이하라고 합시다. 45분 이하로 갔다 왔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학교는 집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가 성윤이네 집이에요. 행복한 우리 집. 네, 즐거운 우리 학교. 그리고 갈 겁니다. 근데 쭉 가는데 3분의 2쯤 왔을 때 그러니까 집에서 이 지점을 그냥 A라고 합시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지점을 A라고 할게요. 집에서 A까지 갈 때 천천히 얘가 잘 갔어요. 처음에는 1차적으로 시속 4km로 천천히 룰루랄라. 근데 이제 화들짝 깜짝 준비를 놓고 왔네? 다시 돌아가요. 그때는 시속 5km. 그 다음 다시 집에서 학교까지 다시 시속 5km로 다시 또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지점이 전체 거리의 3분의 2만큼 왔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전체 거리를 x라고 두게 되면 이쪽 거리 좀 잡기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시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3분의 2니까 전체 거리를 3칸으로 쪼갠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거리를 이 전체 거리를 3x라고 두세요. 이거 표시해놔. 내가 구하는 답은 3x야. 그럼 여기는 2x가 되고 여기는 이제 x가 남겠죠.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쪽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전체 거리는 3x 이렇게 됐습니까? 총 시간은 45분 이하인데 단위가 안 맞죠? 지금 시간 단위잖아요. 시속이니까 시간의 단위예요. 45분은
60분의 45. 이걸 10으로 약분하면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3시간 이내, 4분의 3시간 이하로 갔다 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식 세웁시다. 보나마나 식은 당연히 뭐예요? 거리 속력 시간이죠, 뭐. 이거 거리 속력 시간. 잘 봐라. 집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헷갈려. 집에서 일단 어디까지 가죠? A까지 가요. 근데 A에서 다시 어떻게 되죠? 집으로 옵니다. 다시 집에서 어떻게 하나요? 학교까지 갑니다. 요 패턴을 좀 읽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 칸 중에 한 칸은 미지수. 어떤 미지수? 거리도 미지수. 여기는 EX, 여기 EX. 그 다음에 한 칸은 숫자. 속력이 워낙 잘 나와있죠? 룰루랄라 4km. 급해졌어. 5.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오죠? 공식.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시간이 나왔네요. 이제 문제 마무리. 여기서 이제 식세우 문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세 개의 시간을 다 합쳐서도 얼마 이내? 4분의 3시간 이내니까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양변에 20을 곱하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10x, 약분하면 8x, 약분하면 15x, 12x, 여기는 15. 이거 다 합치면 30x가 15 이하니까 따라서 30x예요. 15 이하니까 x는 2분의 1 이하이다. 이 x가 뭐였죠? 거리였죠, 거리. 따라서 x는 2분의 1km 이하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아까 뭘 구하는 거였죠? 3x를 구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 묻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3 2분의 3km 1.5km 이하의 집이 존재한다.